네, 안녕하세요. 반문각 군무원 합격 전략 설명회 1월 8일 대개강하는 군무원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유튜브로도 시청 중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군무원 설명회를 담당하고 앞으로 군무원 직렬을 담당하게 된 김형중 주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설명회가 오늘 조금 늦어진 점 일단 사과의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직렬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단기 합격 전략, 이제 각 교수님별로 나오셔서 이제 경제학, 그 다음에 저희 수사직의 이제 최정훈 교수님, 그리고 경영학, 이제 군수직의 박서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서 오늘 신규 런칭된 직렬들과 새로운 교수님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문각만의 단기 합격 시스템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방문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분들께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저희 상품 설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수강 혜택, 저희가 이번에 1월 개강하는 수강 혜택 그리고 설명의 혜택까지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군무원 시험 알아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2년, 23년 군무원 경쟁률 합격 컷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첫 번째 일단 채용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공고는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중으로 시험 공고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원서 접수는 5월 중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은 7월 중에 실시가 되겠고, 합격자 발표는 8월 중에 아마 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 시험은 이제 9월 중으로 되겠고, 그다음에 임용은 24년 11월 이후로 임용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1차로 시작하고 2차로 면접 시험을 진행하고 최종 발표가 나겠고, 일단 경력 시험 같은 경우는 경력 경채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1차, 필기 시험 2차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3차로 면접 시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무원도 직렬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행정, 군수, 수사 요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9급과 7급으로 진행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국어라는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검정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검정 기준을 만족하시고 자격증이 있으셔야지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데, 일단 토익 9급은 470점 이상이 되겠고 7급은 57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테스는 211점 이상, 7급은 268점 이상 되는데, 보통 토익하고 지텔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텔프도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험 횟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어서 보통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텔프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텔프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32점 이상, 7급은 레벨 2 47점 이상이어서 아마 공무원 시험 직렬 중에서는 9급, 7급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취득하시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빠르게 합격만 점수대만 맞춰 놓고 시험에 응시해 주시면 되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또한 어느 공무원 시험은 보통 3급부터 시작인데 군무원 9급은 4급부터 시작을 하고 7급은 3급부터 시작을 해서 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시행해 주시는 거고, 이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 9급은 행정법, 행정학이 되겠고 7급은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그래서 총 4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겠고, 군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경영학, 그 다음에 7급은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직렬 같은 경우에는 국어, 형법, 형소법 3과목 되겠고, 7급은 형소법, 행정법이 추가가 되세요. 그래서 총 4과목으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과 23년 이제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군무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 국방부를 보면 국방부 22년은 행정 53명 채용 인원을 하셨고 경쟁률은 167.8대 1입니다. 그리고 합격선은 78.67점이고 수사직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채용을 했고 296대 1이라는 좀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합격선은 81.33점이 나왔고 군수직은 아무래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9급은 행정
40명 채용 인원을 했고 경쟁률은 111.3대 1이라는 비중이 나왔고 합격선은 89.33점입니다. 경쟁률은 감소했지만 합격선은 좀 올랐던 경우라서 시험이 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채용 인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채용했고 경쟁률은 196.5대 1로 기록을 했고 합격선은 90.67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방부는 경쟁률은 떨어졌고 합격률을 오른 경향을 보인 반면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 군수 같은 경우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굉장히 티오도 많아지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직렬입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22년에 10명을 채용했고 경쟁률을 74.2대 1, 합격선은 77.33점. 그리고 23년을 보시면 채용 인원이 40명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111.3대 1이라는 경쟁률도 나왔고 합격선은 85.33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군수직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 군수직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177명을 채용했습니다. 많은 채용을 했지만서도 23년에는 519명을 채용했어요.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경쟁률은 22년은 25대 1, 6.2대 1이에요. 경쟁률은 거의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합격선도 74.66점으로 합격선 또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직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육군이나 모든 군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직을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재 현역 인원이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현역 인원이 줄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군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계속 늘 거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한 군무원은 퇴직률도 좀 높은 편이라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TO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합격을 원하시고 좀 안전한 합격을 원하신다 아니면은 기존에 공무원 준비를 하셨던 분들 기존 과목 그대로 하셨던 분들은 군무원도 끝까지 3번의 기회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군무원까지 하셔서 꼭 공무원이 되는 합격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사직 같은 경우가 10명 120.4대 1이고 합격선이 81.33점입니다. 수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채용 인원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이 12명이고 경쟁률은 반토막이 났죠. 64대 1이고 합격선은 89.34입니다. 그래서 육군 군수직하고 수사직하고 채용 인원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도 채용 인원이 늘었고 그래서 요 육군 쪽을 좀 많이 공략해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해병대인데 해병대를 제가 저번엔 안 갖고 왔다가 이번에 가져온 이유가 시험 문제는 다 똑같은데 이제 그리고 채용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 보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22년 채용 인원을 보면 16명이고 행정직 경쟁률 14.4대 1이고 합격선은 69.3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은 40점이고 경쟁률 23년은 채용 인원이 40명이고 경쟁률은 28.2대 1의 비율이 나왔고 합격선은 85.33점으로 네, 경쟁률하고 채용 인원이 늘었지만 합격선은 조금 높아졌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시험 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년 또 군수를 보시게 되면 채용 인원이 10명이고 경쟁률이 19.4대 1인데 합격선이 85.3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직 23년을 보시게 되면 채용 인원이 8명으로 줄었지만 경쟁률은 단 3.6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3, 4명 중 1명이 합격하는 꼴이었죠. 그리고 합격선은 68점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뭐 지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 김포만 해도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군무원 발령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네, 해병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직 또한 작년엔 채용 인원이 없었지만 23년에는 9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15대 1로 합격선은 85.33점입니다. 검찰직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좀 낮은 빠른 합격을 원하신다면 요 낮은 점수에 있는 군무원, 해병대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줄었지만 낮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이 3가지로 조합해 보면 군수직 9급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적은 과목수 3과목, 4과목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다음에 기존 과목 그대로 기존 행정직 준비하셨던 분들은 경영학 그리고 또는 경제학만 추가해서
7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7급, 9급 군무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 총 3번의 기회로 만들어서 기회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학생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군무원 경영학 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직의 경영학이 있죠. 일단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실용문이기도 하고 범위가 너무나 넓죠. 그죠? 근데 이제 9급과 7급 같은 경우는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걸 알고 좀 접근을 해줘야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그런 범위를 어떻게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군수직이 굉장히 장점이 있죠. 이 9급 군무원 같은 경우 9급은 3과목이잖아요. 그리고 7급은 4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 국어, 행정법인데 이게 과목 수가 적은 것도 장점이지만 이게 다른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넘어오기가 약간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경영학 용어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전통적인 실용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화가 되죠. 중요한 거는 새로운 학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랑 행정법 같은 경우는 법이나 이제 국어 영역이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넘어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쉽지 않다. 이 경영이라는 학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학교 4년 내내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영학 원론이기 때문에 뭐 생산관리부터 마케팅부터 뭐 재무관리 회계까지 전부 다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벽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겠죠. 자, 그래서 다른 직렬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적다라는 얘기고, 이 경영학이라는 건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재밌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좀 재밌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게 시험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시험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냐를 좀 알려드리면, 이게 원론이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조직행위가 있고 인적관리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재무관리가 있고 회계학이 있고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는 MIS도 있고 뭐 OR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과목이. 그죠? 과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이란 학문 이 자체가 너무나 많은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좀 많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게 매년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하나를 치우쳐서 공부를 했다가는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2017년도는 우리가 원론과 생산관리, 조직행위가 많이 나왔죠. 대신에 회계학이나 재무관리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 재무관리와 회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과목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보면은 이게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원론에서 9문제가 나오고 인적관리는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앞에 보면 인적관리가 2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 마케팅에서 이제 4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회차를 보면은 마케팅에서 4문제인데 이때 보시면 막 이렇게 7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그 부분만 열심히 하면 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마케팅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경영학에서도. 어떤 분은 또 재무관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겠고 생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출제원에 들어가면 자기 분야를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전통적으로 MIS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경영정보 시스템이. 자, 그런데 2003년도에 나왔더라. 2023년도에 나왔더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재무관리하고 회계학은 좀 적죠. 그렇죠? 어떨 때는 6문제까지 나오고 어떨 때는 3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골고루 하다 보면 이게 양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컴팩트한 강의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맞추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맞추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경영학 마인드는 재무관리 마인드, 회계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 생산관리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내가 처음 봤어도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론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각각 영역별로 중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이론들이 있겠죠. 그럼 그 이론들은 반드시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론들이 있으면 그 이론들을 단일 문제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엮어가지고 통틀어서 낸단 말이죠. 그럼 그 이론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론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 전통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살아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기업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또 AI도 나오고 뭐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빨리 변하는 거에 맞추어서 경영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추가가 됩니다. 그럼 그건 안 나오느냐? 나와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대비를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이 맞추는 방법을 아는 그런 방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7급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MIS에서 무려 4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갑자기 4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OR이라고 하는 이 계량사 결정론도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안 나왔었거든요. 나온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죠. 자, 이번에 9급 시험에서 단답식이 10개였고 선택지 해석형이 13문제였고요. 순서 및 종류를 암기하는 게 2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급 같은 경우는 안 나오던 이 두 가지가 한 문제씩 출제됐고요. 7급은 무려 MIS가 4문제나 출제됐어요. 엄청나죠? 자, 참고로 9급은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니까 대비는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경영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전략 과목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출제 영역이 매년 달라진다. 그래서 인적 관리가 나왔지 않았는데 이게 많이 나왔다 이거죠. 2017년도에는 인적 관리 파트에서 한 문제도 나왔지 않았지만 무려 5문제가 나왔다. 어쩌란 말이냐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재무관리 회계가 8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 시험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런데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쪽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어렵다는 건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쉽다는 건 그냥 대충 알아도 그냥 대충 맞추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 중, 중, 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한 2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생산관리에서 3-4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들을 좀 계산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산 같은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조직행위론하고 인적관리는 도대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거든요. 뭐 조직이고 개인이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이거를 맞추는 법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게 약간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 맞추는 방법이 있다. 자, 마케팅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집니다. 굉장히 편하고 공부하기가 편해요. 재밌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재무관리나 회계학. 딱 듣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목들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서 많이 맞추고 이건 이제 포기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난이도가 상인데 이건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나오고 또 정형화돼 있고 나오는 패턴이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아닌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쭉 풀어드릴 텐데 기출문제를 보면은 딱 정해진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 맞추기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려운 거를 여기서 커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리석게도 이걸 공부를 안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못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재무관리 회계학부터. 처음에 여러분들이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열정이 넘칠 때 이쪽을 해주고, 이런 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25문제 중에서 이 전체를 풀잖아요. 그럼 이제 세 과목을 푸는데 우리가 이제 국어나 이런 것들은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풀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학은 15분에서 10분 정도 안에 풀면 딱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풀 수 있느냐? 난이도 하짜리 문제가 있어요. 이건 9급 기준으로. 그럼 난이도 15문제가 나오는 하는 3, 4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답식이기 때문에 탁탁탁탁 찍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냥 단답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몰라요. 그럼 이게 끙끙 안다고 알아지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 4분 안에 풀 수 있고요. 중짜리 문제는 이제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고 지문이 길고 그다음에 뭐 옳은 걸 골라 틀린 걸로 하면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중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고 상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방대하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시사, 경제, 상식을 다 통틀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죠. 이번에 빅데이터가 나왔는데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 풀고 세 문제 정도는 찍는 거. 근데 찍는다는 것도 이때 경영학적 마인드로 찍어야지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전략 과목입니다. 다른 국어나 행정법 이런 것보다는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공부하는 요령인데요. 준비하는 요령은 전부를 다 알 수 없으니 자, 기초적인 단답형 문제부터 회계사 수준의 어려운 문제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경영학이 나오죠. CPA도 경영학이 나오는데 경영학이 엄청난 상급 수준은 아니고 중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급 정도라고 해도 9급이나 7급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비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경영 지도사라든가 또는 감사직의 경영학을 보죠. 그런 서울직 경영학,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보는 그 7급 공무원 경영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면 그 당시의 어떤 흐름, 경영학 사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차에 이런 기출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 기출 문제를 5년 차가 아니라 한 10년 차는 풀어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경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양한 시험에서 가져다가 뭐 공인 노무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학 교과서에 없는 시사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 좀 재밌게 요즘 트렌드라든가 요즘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지식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과감히 제껴내는 게 다 좋아요. 너무 지엽적인 거라 이런 것까지 다 알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자, 매년 난이도가 이게 그 높아지고 낮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높고 어떤 과목은 낮다 이런 거죠. 근데 전형적으로 재무관리와 회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쪽을 먼저 보자.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줄여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볼 겁니다. 자, 이론 파트에서는 절대적으로 재무관리와 회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과목은 상이나 중이 나오는데 얘는 쉬워요. 그런데 재무관리나 회계는 용어가 어렵죠. 그렇죠? 처음 접하는 거고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죠. 이게 딴 나라 얘기, 별 나라 얘기 같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어려운 용어가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용어로 쉽게 해설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재무관리하고 회계를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쉽다,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4개에서 6개가 나오니까 이걸 맞추고 들어가면 다 맞을 수 있거든요. 다 맞고 들어가면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통 시험을 딱 보시면은 어떤 이게 기출문제를 왜 풀어야 되냐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레 겁을 먹죠. 아, 망했다. 나 이번에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4번, 5번부터 쉬워져요 또. 그래서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험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군무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험들을 이렇게 풀어볼 거고요. 자, 공부 수준은 현재 군무원에서 출제되고 있는 9급이나 7급보다는 조금 더 높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딱 접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맞추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경영학적 마인드라고 했죠. 그거를 각 챕터별로 제가 이제 파트를 나누었는데 생산관리면 생산관리, 뭐 재무관리면 재무관리 이런 파트를 만들었는데 그 파트별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인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맞추는지를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이론을 배우면 전체를 다 배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설들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개발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죠?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같은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마케팅만 해도 책이 한 요만큼씩 됩니다. 한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관리도 한 1500페이지 되고 경영학 원론도 한 1500페이지 다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높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론을 빠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공부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각 파트별로 문제풀이 요령이 필요하고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와 이런 행정학과는 다른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달간은 이제 기본 이론을 할 텐데 재무관리, 회계, 뭐 경영 전략, 마케팅 이런 걸 하고요.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최종 마무리로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요약 특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재가 경영학 교과서를 보시면은 보통 15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사이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기출 문제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요즘 또 트렌드가 컴팩트한 거 아닙니까? 짧고 굵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짧고 굵게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공부해서 2024년도 꼭 같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간단하게 상품 설명 마무리로 하고 마무리 설명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군무원 전원 합격반 1월 8일 대개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개강 이벤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 접수나 일단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올패스 강의를 무조건 넣어드려요. 그래서 미리미리라도 1월 전에 한 달이라도 일찍 등록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단 예습이라도 한번 해보고 교수님 선택도 한번 해보고 오실 수 있게끔 이 온라인 강의 올패스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회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오늘 당일 접수하시면 무조건 5% 할인되시고 타사 환승하신 분들도 내역만 가져오시면 5% 그리고 작년도에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 그 수강 내역만 그 시험 수험표 가지고 오시면 5% 추가 할인되고 그리고 상담 받고 당일 현장 접수하시면 5%까지 할인됩니다. 그래서 중복 최대 10%까지 할인되고 만약에 오늘 설명에 참석하고 오늘 현장 접수하시는 분들은 10% 최대 1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이벤트도 참고해서 꼭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패스 제공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물함 무료 제공입니다. 저희가 7층에 자습실하고 빈 강의실에 자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 보증금 10,000원만 가지고 오시면 사물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하게 그 수업 후에도 자습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들이 다 완비가 돼 있어서 이제 수강료만 지출하시면 걱정 마시고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 군무원 합격 커리큘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열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그 실력을 갖고 계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인원 이론 수업을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기출 플러스 단원별 문제풀이 그래서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군무원만의 좀 특이한 이제 과목들이 있죠. 경영학, 경제학, 형법, 형사법. 오늘 나오셨던 교수님들 강의인데 그 이 세 분의 강의는 올인원 이론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에도 이제 좀 국어,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플러스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국가직 동형 문제풀이, 국가직 적중 특강 진행되고 있겠고 3, 4월에 경영학, 경제학, 형법, 형소법은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이제 지방직하고 군무원 시험이 남았는데 이제 5, 6월에 단원별 문제풀이,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중 태길로 선택하게 됐고 경영학, 경제학, 형법, 형소법은 5, 6월에 군무원 동형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리큘럼만 6개월 동안 해도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도 있고 학생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주셨겠지만 이 커리큘럼만 잘 따라와도 이 올해 군무원 시험에 아까 전략했던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셔서 온라인 강의 받으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월 8일 날 실강을 바로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들은 아까 소개하셨던 분들 외에도 경영학 박성원 교수님, 행정법의 강성빈 교수님, 이제 행정학의 최육진 교수님, 그 경제학의 김동빈 교수님과 정용수 교수님 있고 이제 수사직 형법 형소법의 최정원 교수님이고 국어의 박혜성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GTELF하고 한능검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로 GTELF 한능검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 말고 오셔서 네,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가격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월 반 같은 경우에는 9급 2개월 군수 행정수사 같은 경우는 19만 원이시고요. 이제 2개월 7급 같은 경우에 4과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25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대비 6개월 전원 합격반 군무원 시험을 볼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6개월 반 끊어주시면 되시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9급 같은 경우에는 9급 군수행정수사에서 105만 원 되시겠고 7급 군수행정수사에서 하시면 139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실강뿐만 아니라 올패스 강의, 저희 올인원 강의, 그 다음에 자습실, 그 다음에 GTELF 한능검 강의까지 전부 포함된 강의 그 금액이라서 네, 다른 타 학원보다 좀 저렴한 편에 속해서 오셔서 수강하시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군무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스파르타반을 좀 좋아하시는 반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공부를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리형 독서실과 기숙반이 있는 스파르타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각 시간대별로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만약에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거나 만약에 자습실에서 나가시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나가시는 게 불가능하시고요. 피침을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자습실 퇴실을 하시게 된다 하시면 다시 재입실이 안 되세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가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생분들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숙반 이용해 주시면 되고 또 집이 멀어서 따로 고시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시원 되면 노량진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제 뭐 술집도 많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기숙 관리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 그 다음에 숙소, 그 다음에 자습실, 실강, 온라인 강의 5가지 패키지로 하셔서 저희 기숙 연계반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1층 상담실에서 진행해 주시거나 좀 지역이 멀거나 지금 유튜브로 시청 주신 분들께서는 02-815-7819 또는 02-6267-781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군무원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현장 또는 1층에서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